지환아, 기름 없이 부쳐야 몸에 좋은 게야. 의사인 내가 맨날 그렇게 말하지 않았니? 이게 보약이다, 보약. 아이고, 내 새끼. 잘 먹으니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구나. 내 덕에 이 어미는 100살까지 거뜬하겠다. 콕.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머니!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여보세요! 119죠? 제발! 제발 빨리 좀 와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숨을 안 쉬어요. 제발!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질문에 지난 수십 년의 삶을 걸고 양심적으로 답해 보십시오. 당신은 오늘 사랑하는 당신의 가족에게 독을 먹이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아닐 겁니다. 세상 어느 아내가 남편에게, 어느 어머니가 자식에게 독을 먹이겠습니까? 저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35년간 환자의 생명을 다루면서도 정작 제 집 부엌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소리 없는 암살에 대해서는 까맣게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매일 가족의 건강을 위해 정성껏 차려낸 그 식탁이 사실은 가족 모두를 1급 발암물질에 서서히 중독시키는 재단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거에 대한민국 최고의 심장내과 명의로 불렸던 남자 윤지환입니다. 강남의 거대한 대학병원에서 35년간 수만 개의 심장에 스텐트를 박아넣고 셀 수 없이 많은 환자에게 고지혈증 약을 처방했습니다. TV 건강 프로그램에 나가 고기와 기름의 위험성을 떠들었고 제 이름으로 출판된 건강서적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의학이라는 이름의 신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사제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제 눈앞에서 제가 처방한 약을 드시고도 피를 토하며 쓰러지시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짜드린 완벽한 건강식단, 현미밥과 기름기 없이 찐 채소, 그리고 두부 반모로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후에는 어김없이 제가 처방해드린 혈압약과 고지혈증 약을 드셨죠. 아들아, 내 덕에 엄마는 100살까지 거뜬하겠다.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지셨고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병원의 응급실에서 허망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최종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동료 의사들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네, 윤 교수. 노화와 스트레스가 원인이겠지. 자네 탓이 아니야.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인 제 의학적 신념이 제 모든 지식과 오만이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몬 것만 같아 죄책감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손으로 어머니의 부검 결과지와 혈액 샘플 분석표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의사 가운을 벗어 던졌습니다. 신인 줄 알았던 의학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미친 사람처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내 어머니를 죽였는가? 콜레스테롤도 고혈압도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그 건강했던 분의 혈관을 하루아침에 시멘트처럼 굳게 만들었는가? 저는 어머니의 혈액과 모발 조직을 들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분석기관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수억 원의 사재를 털어 주류 의학계에서는 관심도 갖지 않는 환경독성학 분야의 논문 수만 편을 밤새워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가 평생을 살아온 고향집 부엌에서 저는 그 끔찍한 진실의 조각을 발견하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당신의 분신처럼 아끼고 매일같이 사용하시던 낡은 알루미늄 냄비와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 그리고 알록달록한 플라스틱 반찬통이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중금속과 환경호르몬이 바로 제 어머니의 심장을 먹게 한 소리 없는 살인자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병원에서 해온 일은 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제약회사가 만들어낸 독성 물질의 결과를 값비싼 약과 수술로
겨우 땜질하는 것에 불과했다는 것을 오늘 저는 제 남은 의사 인생의 명예를 걸고 이 거대한 자본이 철저히 숨겨온 진실의 판도라 상자를 열겠습니다. 더 이상 제 어머니와 같은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위대한 폭로에 당신의 좋아요로 힘을 보태 주십시오. 잠시 후 당신의 부엌을 발암물질 공장으로 만드는 최악의 습관부터 낱낱이 고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중독시키는 최악의 요리 습관, 그 첫 번째 암살자를 지금 공개합니다. 바로 건강을 위해 기름 없이 채소를 코팅 프라이팬에 볶는 습관입니다. 이 말을 들으신 주부님들 아마 황당하실 겁니다. 기름 없이 채소를 얼마나 건강하게 들립니까? 병원에서도 의사들이 늘상 그렇게 먹으라고 권장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거기에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의 주방을 지배해온 거대 화학 기업들의 가장 교활하고 잔인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 코팅 프라이팬의 편리함 뒤에 숨겨진 진실은 마치 자애로운 어머니의 얼굴을 하고 자식에게 독약을 먹이는 계모와도 같습니다. 기름이 없는 마른 프라이팬이 200도 이상 고열로 가열될 때 그 표면에 반들반들한 코팅층, 즉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이라는 일부러 외우기도 힘든 복잡한 이름의 화학 물질 결합이 열을 이기지 못하고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미세한 틈새로 눈에도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과불화화 합물이라는 1급 발암물질이 유독가스 형태로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당신은 건강한 채소 요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탱크의 포탄을 코팅하기 위해 개발되었던 가장 지독한 화학 독극물을 흡입하고 그 독이 흥건하게 스며든 음식을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의 입에 정성껏 넣어온 것입니다. 제가 의사 가운을 벗기 전 마지막으로 진료했던 58세 여성 환자가 생각납니다. 김영희 님이셨죠. 평생 담배 한 번 입에 대본 적 없고 매일같이 남편과 함께 뒷산에 오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던 참 고운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른 기침이 멈추지 않아 찾아온 병원에서 폐암사기 판정을 받은 겁니다. 현대 의학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그저 원인을 알 수 없는 비흡연 여성 폐암이라며 고개만 저었죠. 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의 집을 방문했고 연기가 자욱한 주방에서 20년은 쫓기 넘었을 법한 코팅이 군데군데 벗겨지고 시커멓게 그을린 낡은 프라이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요리 습관은 매일 아침 남편의 건강을 위해 기름 한 방울 없이 버섯과 두부, 각종 채소를 그 프라이팬에 달달 볶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떠나기 전 제게 편지 한 통을 남기셨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박사님, 저는 그저 남편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었을 뿐인데 왜 저에게 이런 끔찍한 벌이 내려진 걸까요? 제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저는 그 편지를 차마 끝까지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헌신적이었던 사랑이 그녀의 폐를 망가뜨린 주범이었다는 이 잔인한 진실을 저는 영원히 그녀에게 알려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최고 보건기관인 국립보건원에서는 바로 이 과불화 화합물을 절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화학물질이라고 공식적으로 명명했습니다. 이름 그대로입니다. 한번 우리 몸의 지방세포와 장기에 달라붙으면 당신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절대 배출되지 않고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리고 마치 잠자고 있던 암세포의 스위치를 켜는 것처럼 갑상선 암, 신장 암, 전립선 암, 그리고 폐암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바로 제 어머니의 혈액에서도 기준치의 수십 배가 넘는 이 영원한 화학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평생을 자식 걱정에 기름진 음식, 한번 제대로 드시지 않았던 그 지극한 정성이 실제로는 어머니의 심장혈관에 매일같이 독극물을 주입하는 행위였던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음식이 조금 눌어붙었다고 초록색 철 수세미로 프라이팬을 빡빡 문지르는 습관. 이것은 코팅의 보호막을 강제로 찢어발겨 발암물질 용출을 수십, 수백 배나 가속화시키는
그야말로 가족의 수명을 제 손으로 깎아먹는 자살행위입니다. 절대에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최근 마트에 가보면 PFOA-프리라고 적힌 제품들이 마치 안전한 것처럼 더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악랄한 사기극입니다. PFOA라는 성분이 유해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기업들은 그 대신 이름만 살짝 바꾼 PFOS, GNX와 같은 또 다른 변종 환경 호르몬을 사용하고 PFOA-프리라는 딱지를 붙여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독극물의 종류만 바뀌었을 뿐 그 위험성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폭로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암살자를 피했다고 안심하긴 이릅니다. 두 번째 암살자는 훨씬 더 교활하고 은밀하게 당신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바로 BPA-프리라고 적힌 이 플라스틱 용기들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BPA-프리라는 문구만 보면 마치 정부가 인증한 안전 보증 수표라도 받은 것처럼 안심하고 뜨거운 국, 밥, 찌개를 담습니다. 남은 음식을 보관할 때도, 아이들 소풍 도시락을 쌀 때도, 심지어 뜨거운 물을 바로 부어 마시는 텀블러까지 우리는 이 BPA-프리라는 주문에 완벽하게 세뇌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기업들이 지난 10년간 파놓은 가장 달콤하고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캐나다 캘거리 대학 연구팀의 충격적인 폭로에 따르면 BPA-프리 용기에서는 BPS 비스페놀S나 BPF 비스페놀F라는 이름만 알파벳 하나 바꾼 더 교활한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성분들은 기존의 BPA와 분자 구조가 거의 동일하여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똑같이 가짜 여성 호르몬 행세를 합니다. 그 결과 남자아이들에게는 정자수를 감소시키고 여자아이들에게는 성조숙증을 유발하며 성인에게는 불임과 유방암, 전립선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파렴치한 사기극이냐면 청산가리가 들어간 음료수가 위험하다고 사회적으로 비난이 쏟아지자 기업이 이름만 청산칼륨으로 살짝 바꿔서 팔면서 병에는 청산가리-프리, 안심하고 드세요 라고 써 붙이는 것과 똑같은 짓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언론은 왜 이런 사실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걸까요? 그 뒤에 숨겨진 거대 화학 기업들과의 검은 유착 관계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부엌에서의 배신은 화학물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어쩌면 당신의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의 손때가 묻어 있을 법한 이 정겨운 양은 냄비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라면은 꼭 여기에 끓여야 제맛이라고 말씀하시죠. 김치찌개도 괜히 여기에 끓이면 더 칼칼하고 깊은 맛이 나는 것만 같습니다. 왜일까요? 정말 이 냄비에 맛의 비밀이라도 숨어 있는 걸까요? 네, 비밀이 있습니다. 다만 그 비밀의 대가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잔인합니다. 당신이 느낀 그 특별한 맛의 정체는 사실 찌개의 염분과 산성 성분이 냄비 표면의 알루미늄과 니켈을 녹여내 음식에 미세하게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추억의 맛은 사실 치매와 파킨슨병을 유발하는 1급 중금속의 맛이었던 겁니다. 알루미늄은 우리 몸에 한번 쌓이면 절대 빠져나가지 않고 곧장 뇌혈관 장벽을 뚫고 들어가 뇌세포를 파괴하고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교란시킵니다. 수십 년간 양은 냄비에 라면과 김치찌개를 끓여 드시는 습관은 당신의 뇌를 매일같이 중금속 용액에 절이는 것과 같습니다. 노년의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손이 떨리는 증상을 그저 나이 탓으로만 돌리셨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세월이 아니라 당신이 평생을 써온 냄비가 당신의 뇌를 서서히 죽여온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대학병원을 나온 직후 한 중년의 아들이 70대 아버지를 모시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6개월 전 대학병원에서 초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셨고 점점 아들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늘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이야기가 이상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술, 담배도 안 하셨고 매일같이 등산을 하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아버님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 전체를 그림으로 그려오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의 한가운데에 30년 넘게 매일같이 라면을 끓여 드셨다는 손잡이가 너덜너덜해진 양은 냄비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아버님의 모발 중금속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체내 알루미늄 수치가 정상인의 50배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중금속으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였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당장 그 냄비를 버리라고 지시하고 제가 개발한 해독 요법을 3개월간 꾸준히 실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얼굴을 알아보고 함께 등산을 갈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물론 손상된 뇌세포가 완벽히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의 악화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아들이 아버지의 병을 그저 치매라고만 단정하고 병원 약에만 의존했다면 지금쯤 아버지는 요양병원에 누워 아들의 이름조차 잊어버렸을 겁니다. 이 외에도 일부 저가의 스테인리스 냄비에서 나오는 니켈과 크롬 중금속, 그리고 영롱한 색을 뽐내는 수입 도자기 그릇들의 유약에서 나오는 납과 카드뮴까지 우리의 부엌은 편리함과 아름다움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온갖 중금속을 조리하는 독극물 실험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암살자들은 우리의 음식에만 숨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암살자는 형태도 없이 공기 중에 떠다니며 우리의 폐와 뇌를 직접 공격합니다. 바로 향기라는 가장 달콤한 가면을 쓴 암살자, 각종 방향제와 세제, 섬유유연제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향기에 중독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퀴퀴한 냄새를 잡기 위해 방향제를 뿌리고 빨래에서는 꽃향기가 나야만 깨끗하다고 믿으며 잠을 잘 때도 향초를 켜놓아야 마음이 안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향기,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이라는 공식이 우리 뇌리에 깊숙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후각을 마비시켜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기업들의 가장 성공적인 마케팅 세뇌입니다. 당신이 좋다고 느끼는 그 인공적인 향기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수십, 수백 가지의 석유와 항물질을 뒤섞어 만든 미확인 화학물질 칵테일입니다. 기업들은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정확한 성분을 공개하지도 않습니다. 이 화학 안개 속에는 우리 몸의 호르몬 체계를 교란시키는 프탈레이트, 두통과 현기증을 유발하는 벤젠, 그리고 호흡기에 직접 달라붙어 천식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일으키는 미세 플라스틱 입자들이 가득합니다. 당신이 방향제를 칙하고 뿌리는 그 순간 당신은 향기로운 꽃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거실을 가스실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폐는 그 순간부터 화학물질을 걸러내기 위해 처절한 사투를 벌여야 하고 그 독소들은 혈관을 타고 그대로 뇌와 생식기로 전달됩니다. 원인 모를 두통, 아이의 멈추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그리고 아내의 갑상선 질환. 그 모든 것의 범인이 당신이 매일같이 좋은 향기라며 집안에 뿌려온 바로 그 화학 안개일 수 있다는 생각 단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코팅 프라이팬의 발암물질, 플라스틱의 환경호르몬, 냄비의 중금속, 그리고 공기 중의 화학 안개까지 이 모든 것은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독소들이 매일, 매시간 당신의 몸속으로 들어와 서로 뒤섞이고 반응하며 더욱 강력한 칵테일 효과를 일으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처참하게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원인 모를 만성 피로, 자가면역 질환, 그리고 암으로 고통받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당신에게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운동 부족 때문이라고, 유전 때문이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픈 진짜 이유는 바로 당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당신의 집이 당신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 깊은 절망감에 빠지셨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쓰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만든 이 편리한 화학 감옥에서 탈출할 방법은 정녕 없는 것인가? 맞습니다. 지난 수년간 진실을 파헤치던 저 역시 바로 그 절망감에 몇 번이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장 깊고 어두운 절망의 끝에서 저는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발견했습니다. 현대의학이 조롱하고 거대 자본이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위대한 해독의 열쇠를 말입니다. 잠시 후 당신의 몸속에 쌓인 이 모든 독소들을 단번에 청소하고 당신의 몸을 그 어떤 독소도 침투할 수 없는 철옹성으로 만들어 줄 위대한 해독의 왕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절대로 채널을 돌리지 마십시오. 당신 인생의 후반전이 지금부터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 깊은 절망감과 함께 약간의 배신감마저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가 편리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 독이었다니. 그럼 도대체 무엇을 쓰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스스로 만든 이 편리한 화학 감옥에서 탈출할 방법은 정녕 없는 것인가? 맞습니다. 지난 수년간 진실을 파헤치던 저 역시 바로 그 절망감에 몇 번이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동료 의사들은 저를 현대의학을 부정하는 사이비라며 손가락질했고 학회에서는 제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거대 화학 기업들은 명예훼손을 운운하며 저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광야에서 홀로 외치는 자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홀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찾아간 지리산의 낡은 암자에서 저는 먼지 쌓인 고대 의학 서적 동의보감의 한 귀퉁이에서 희미한 희망의 불씨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이독제독, 즉 독은 더 큰 독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독을 풀어내는 또 다른 자연의 성질로 다스린다는 구절이었습니다. 현대의학이 그토록 무시하고 비웃었던 우리 땅의 평범한 식재료 속에 인공화학 독소를 해독할 수 있는 위대한 열쇠가 숨어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전 세계의 장수촌을 돌아다니고 현대의학의 해독 관련 논문 수만 편을 밤을 새워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우리 몸에 시멘트처럼 엉겨붙은 이 지독한 발암물질과 중금속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우리 몸 스스로를 완벽한 해독 요새로 만들어 줄 위대한 해독의 왕들을 말입니다.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린 해독의 왕 중 첫 번째는 바로 이 검은 콩입니다. 우리는 검은 콩을 그저 밭에서 나는 소고기 혹은 탈모 예방에 좋은 음식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코끼리의 다리만 만져보고 코끼리를 논하는 것과 같습니다. 검은 콩의 진정한 위력, 그리고 해독의 핵심은 바로 이 윤기나는 검은 껍질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 껍질의 아름다운 보라색 색소,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천연 항산화제 중 하나로 1급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여 정상세포를 암세포로 변이시키는 그 끔찍한 과정을 원천적으로 막아주는 세포 단위의 철갑 방패막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독소가 들어와도 상처 입지 않는 몸의 바탕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하지만 방어만 해서는 안 되겠죠. 이미 쌓인 독을 빼내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검은 콩의 풍부한 수용성 섬유질입니다. 이 끈적끈적한 섬유질은 우리 소화기관, 특히 대장에 도착하면 거대한 그물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장벽에 곰팡이처럼 달라붙어 있던 숙변과 독소 찌꺼기, 중금속 덩어리들을 마치 강력한 진공청소기처럼 남김없이 빨아들여 다음 날 아침 황금변과 함께 시원하게 배출시켜 버립니다. 단순한 단백질 보충이 아니라 우리 몸의 가장 근본적인 정화조, 즉 장을 대청소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무료 진료를 할 때 만났던 한 40대 주부님이 생각납니다. 10년이 넘도록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두드러기와 피부염으로 고통받던 분이셨죠. 안 가본 대학병원이 없고 안 먹어본 스테로이드 약이 없었지만
잠시뿐 약을 끊으면 온몸이 다시 붉은 반점으로 뒤덮여 밤새 가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삶의 희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른 처방 없이 딱 한 달만 다른 약은 다 끊고 매일 아침 삶은 검은 콩을 한 줌씩 갈아 마셔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녀는 반신반의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 말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그녀는 제 앞에서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0년간 그녀를 지옥 속에 살게 했던 온몸의 붉은 반점과 끔찍했던 가려움증이 거짓말처럼 80% 이상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몸속에 가득 차 있던 독소 쓰레기가 빠져나가자 피부는 자연스럽게 제 원래의 깨끗한 빛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다시 태어난 기분이에요. 라고 말입니다. 자, 검은 콩이 우리 몸의 방패막과 청소기 역할을 한다면 이제 혈관과 장기, 뼈 속 깊숙이 박혀있는 중금속을 직접 빼낼 특공대가 필요합니다. 검은 콩과 함께할 때 해독의 효과를 10배, 아니 100배로 증폭시키는 두 번째 왕, 해독의 비밀병기는 바로 생마늘입니다. 너무나 흔해서 너무나 당연해서 우리가 그 위대함을 잊고 사는 식재료죠. 하지만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 건설 노동자들도 고된 노동을 이겨내고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매일 마늘을 급여받았다는 기록이 있고 현대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조차 마늘을 모든 병을 치료하는 약이라고 극찬했을 정도로 그 효과는 수천 년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늘을 자르거나 빻을 때 발생하는 그 특유의 맵고 알싸한 향, 바로 알리신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알리신에서 분해된 강력한 화합물은 우리 몸속으로 들어왔을 때 실로 놀라운 특공 작전을 펼칩니다. 바로 혈관벽과 간, 신장, 심지어 뇌와 뼈 속 깊숙이 박혀있는 납, 수은, 카드뮴과 같은 치명적인 중금속 분자에 마치 강력한 자석처럼 혹은 경찰의 수갑처럼 철컥 하고 달라붙어 결합해버립니다. 일단 한번 결합된 중금속은 더 이상 독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력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마늘의 특공대는 무력화된 중금속을 끌고 우리 몸의 배출 시스템인 신장으로 이동하여 소변과 함께 시원하게 몸 밖으로 빼내버립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천연 킬레이트 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병원의 중금속 해독 주사의 핵심 원리와 정확히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냉장고 속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해독제를 매일같이 두고 있었던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두 명의 위대한 왕, 즉 우리 몸의 방패이자 청소기인 검은 콩과 혈관 속 특공대인 생마늘을 어떻게 섭취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바꿔줄 기적의 검은 콩 마늘 해독 주스 완전 정복 비법을 공개합니다. 1단계 콩을 선택하고 깨우십시오. 국산 검은 콩, 특히 약효가 좋다고 알려진 쥐눈이 콩이나 서리태를 준비하십시오. 이 콩들을 깨끗이 씻은 후 최소 8시간 이상 충분히 물에 불려 잠자고 있던 콩의 생명력을 깨워줍니다. 2단계 생명력을 보존하여 삶으십시오. 불린 콩을 냄비에 넣고 15분에서 20분 사이로 너무 무르지 않게 삶아줍니다. 이때 콩 삶은 물은 절대 버리지 마십시오. 껍질에 안토시아닌 성분이 우러나온 보랏빛 생명수입니다. 3단계 황금 비율로 갈아주십시오. 매일 아침 이 삶은 검은 콩 한 줌 약 50알과 콩 삶은 물 200ml를 함께 믹서에 넣고 곱게 갈아줍니다. 이것이 당신의 하루를 지켜줄 완벽한 해독 베이스입니다. 4단계 활용 점정 비밀병기를 투입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 이 검은 콩 주스에 곱게 다진 생마늘을 반 티스푼만 타서 잘 섞어 마십니다. 명심하십시오. 절대 익힌 마늘이나 흑마늘은 안 됩니다. 해독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은 열에 매우 약하기에 반드시 생으로 드셔야 그 효과를 100%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현 반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해독 주스를 처음 드시면 속이 쓰리거나 머리가 띵하거나 평소보다 가스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작용이 아닙니다. 마늘의 강력한 살균 작용이 장내 유해균을 죽이고 독소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나타나는 호전 반응, 즉 명현 반응입니다. 몸이 깨끗해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니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보통 1주에서 2주면 몸이 적응하며 사라집니다. 정 힘드시면 마늘의 양을 4분의 1 티스푼으로 줄여서 시작하십시오. 당신 몸의 위대한 대청소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자, 이로써 당신은 모든 열쇠를 쥐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몸을 서서히 죽여온 일상 속 암살자들의 정체를 알게 되었고, 그 어떤 화학 독소도 두렵지 않게 만들어줄 해독의 왕, 검은 콩과 마늘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은 병원과 제약회사가 만들어 놓은 거대한 질병 산업의 무력한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과 당신 가족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건강 주권자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들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간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들이 밥상을 통해 가족의 건강을 지켜왔던 위대한 지혜의 재발견일 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이 가장 근본적이고 위대한 자연의 치유력을 잊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제가 의사 가운을 벗고 진실을 외치기 시작한 후 처음에는 외로웠지만 이제는 수많은 분들이 저의 동반자가 되어 희망의 증거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중 몇 가지의 이야기를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얼마 전 경상북도 상주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68세의 한 남성분에게서 손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는 20년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혈압약을 먹어온 전형적인 고혈압 환자였습니다. 아내분이 우연히 제 영상을 보고 반신반의하는 남편을 위해 매일 아침 검은 콩 마늘 해독 주스를 만들어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걸로 약이 끊어지겠냐며 타박하던 남편이었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개운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은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160을 넘던 혈압이 120으로 정상 수치로 돌아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담당 의사는 무슨 좋은 일 있으시냐며 고개를 갸웃거렸고 그는 마침내 의사와의 상담 끝에 20년간 자신의 몸처럼 지니고 다녔던 혈압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편지 마지막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평생 약값으로 들어갈 뻔했던 수천만 원을 아꼈을 뿐만 아니라 약 부작용의 공포에서 벗어나 진짜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서울에 사는 한 젊은 어머니는 태어날 때부터 심한 아토피로 고생하는 7살 아들 때문에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다고 합니다. 아이는 밤새 온몸을 긁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그러다 제 영상을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방의 코팅 프라이팬과 플라스틱 식기를 모두 유리와 스테인리스로 바꾸고 집안의 모든 방향제를 치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먹기 힘들어했지만 꿀을 조금 타서 매일 아침 해독 주스를 먹였습니다. 2달 후 그녀는 제게 아이의 사진 수십 장을 보내왔습니다. 붉은 상처로 뒤덮여 있던 아이의 팔과 다리가 깨끗하고 뽀얀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제 아이는 더 이상 밤새 울지 않습니다. 제게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아이의 몸을 공격하던 독소를 차단하고 몸속에 쌓여 있던 독소를 비워내자 아이의 위대한 면역 시스템이 스스로 염증을 이겨내고 피부를 치유한 것입니다. 당신의 몸속에도 바로 이 위대한 치유력이 잠자고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하신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지식의 소비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어둠 속에서 진실의 횃불을 건네받은 선구자이며
온갖 질병의 위협 속에서 가족의 생명을 지켜내야 할 최후의 보루이자 건강 파수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사랑하는 부모님은 이 사실을 모른 채 낡은 양은 냄비에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실지 모릅니다.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는 건강을 위해 코팅 프라이팬에 기름 없이 채소를 볶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와 손주들은 BPA-프리라는 거짓말에 속아 환경 호르몬이 담긴 플라스틱 컵으로 물을 마시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지금 지뢰밭을 걷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뢰밭의 지도를 오직 당신만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의사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 그리고 먼저 어머니를 잃은 죄인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지금 당장 당신의 스마트폰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가족, 친구, 동료들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그곳에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딱 한마디만 진심을 담아 적어 주십시오. 엄마, 아빠,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꼭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가족의 목숨이 걸린 이야기일 수 있어요. 라고 말입니다. 당신의 그 어색하고 쑥스러운 공유 버튼 클릭 한 번이 훗날 병상에 누워 후회의 눈물을 흘릴지도 모를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부디 그 숭고한 기회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당신의 건강 주권을 되찾는 위대한 여정에 계속 동행해 주십시오. 부디 오늘 제가 밝힌 이 진실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당신과 당신 가족의 건강의 한 줄기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부디 돈보다 귀한 건강, 그리고 그 건강보다 귀한 평범한 일상을 꼭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건강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건강 정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